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월간 NCS 6월호 오늘의 이야기는요, 취준진담에서 다룰 이야기는 바로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이제 대놓고 직접적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대놓고 돈 얘기를 해도 되나 라고 싶으신 분도 아주 소수 존재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럴 때 돈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사실 실제로 보자면 우리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지, 이왕이면 좀 연봉 높은 곳 이런 것들을 따져야지 그래도 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직할 때요, 왜 이직하십니까? 1년 안에 이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위 이유가 연봉이에요. 실제로는 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처음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돈이라는 것, 너무 돈 그러니까 그런데 연봉이죠. 연봉이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좀 더 오래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바로 내가 들어간 그 직장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봉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솔직담백한 그런 이야기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봉을 따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봉이 높아서 좋은 거죠.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요.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은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초봉이나 연봉 이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일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일을 해요. 신입사원이라면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기업에서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하죠. 어떤 중소기업은 들어가자마자 주임, 대리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좀 이렇게 영업을 가야 되고 그러면 그냥 사원입니다 하는 것보단 대리입니다 뭐 하는 것이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자체로서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게 뭐냐면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그 분야에서 인재를 끌어들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IT나 개발자 쪽 보면은 계속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IT 개발자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에요. 직무적인 어떤 미래, 산업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장래 전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하긴 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신발 산업 쪽의 연봉은 IT 쪽의 연봉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보는 어떤 거시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직무가 앞으로도 유망할지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연봉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산업이 지금은 좀 작지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연봉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뭐 현재 VR 산업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그런 것 쪽은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그런데 연봉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봉이 높다라는 얘기는 산업적인 미래 비전도 밝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연봉이 높아서 좋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미래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비전도 밝겠구나라고 비전을 또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되니까 이왕이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크게 현재 대기업과 중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공기업이 3,800만 원 정도, 요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공기업 연봉의 평균인데, 이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20년 9월에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4,13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2,8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요, 이게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차이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에 플러스 복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복지라는 부분도 이 액수로 치자면은 이것도 몇백만 원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갭은 더 벌어집니다. 공기업은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여러분들 얼핏 생각엔 공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쪽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한 2,500에서 9급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본봉은 이거보다 작고요. 근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1년에 한 요 정도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럼 중소기업과 비슷하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비슷한 돈을 벌어요.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어떤 직업의 위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오래 간다, 그런 개념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짜가 붙어서 공무원이고 이거 공기업이니까 비슷할 거다 생각하시는데, 얘는 3,800만 원이거든요. 가운데로 보자면 이쪽에 더 훨씬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랑 이거는 지금 한 3,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여기가 1,300만 원 차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격차는요. 물론 달라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겠고요. 대기업에서도 적게 주는 데가 있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요. 대기업에 가까운데 대기업보다 더 많이 주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중소기업보다 못한 데는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보다는 그런 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공기업은 연봉으로 보자면 대기업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봉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는 게 공기업인 거예요. 듀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분야별로 좀 볼게요. 분야별로 보면요. 지금 에너지, 연구교육, 금융 이쪽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교육, 연구소 이런 데들은 좀 높고요. 확실히 연구소는 또 학력적인 게 석사, 박사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많이 뽑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금융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슨 은행 이런 데가 높기 때문에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민간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융 분야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연봉 5천 뭐 이런 데도 쉽게 나오는 게 금융 분야고요. 에너지 쪽도 높아요. 그래서 무슨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들의 연봉이 의외로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좀 낮은 쪽은 언제냐면 고용복지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그렇게 문화 쪽에 높지가 않거든요. 연봉이. CJ 같은 경우가 CJ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좋잖아요. 엔터테인먼트니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낮은 연봉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민간에서도 문화 쪽은 그렇게 연봉이 높진 않거든요. 일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화 쪽은 그렇게 높은 경향은 아니에요. 좀 낮은 경향. 고용복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도 많고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지 고용복지 쪽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균적인 경향이고요. 같은 데에서도 문화인데도 높은 데도 있고, 고용복지인데 높은 데도 있고, 또 연구교육인데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기업의 신입사원 초봉을 뽑아 드렸는데요. 이게 좀 대표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뭐 SOC의 대표적인 기업들, 고용복지의 대표적인 기업들 높아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고용복지가 제가 낮다라고는 했지만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낮아요. 3,100만 원 정도가 지금 신입사원 초봉이라면, 근데 지금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3,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차원에서도 달라요. 여기도 지금 7,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로복지공단은 3,1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또 건강보험공단은 3,700만 원 해가지고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보면 SOC 같은 경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러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이긴 하거든요. 역시 연봉도 4,589만 원, 신입사원 초봉입니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는 3,347만 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를 비교해보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같은 분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쪽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관리공사, 조폐공사 이런 쪽은 낮지만 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으로 들어가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입사원 초봉이요. 그러니까 금융도요, 약간 이게 있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좀 있는 거고요. 농림환경이라든가 문화예술. 자, 문화예술이 제가 낮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런데 강원랜드
이게 예술인가? 문화라고 하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3,988만 원으로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에너지 쪽은요. 얼핏 봐도 뭐 3천만 원대도 있지만 보통 4천만 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이 좀 높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연구교육을 보면 원자력 연구원은 5,272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3,911만 원. 지금 낮은 게 3,911만 원이면 이거는 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연봉 정보는요. 저는 이 연봉 정보는 2021년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나눠준 디렉토리북이 있거든요. 각 공기업의 채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디렉토리북을 기준으로 했는데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찾아보시면요. 신입사원 연봉, 초봉 같은 것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다르다라고 해도 왠지 탑10 이런 거는 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꼭 내가 갈 땐 아니더라도 탑10이면 얼마나 받는지 뭐 이런 건 좀 알아보고 싶으니까 특별히 탑10을 좀 뽑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탑10이 실제로 진짜 탑10을 뽑으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데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이런 데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 2명 뽑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막 이런 데 5천만 원 이래버리면 사실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그런 데들이 차지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2명 뽑는 데는 뭐 가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 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0명 이상 뽑는데 그리고 좀 잘 알려진 데 이런 데들을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한 거 그러니까 뭐 한 80명, 90명 정도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기준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별 기준이 네, 어쨌든 좀 알려진 데 많이 뽑는 데 이런 데를 잡았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2021년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나눠준 디렉토리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1위는 그거에 의하면 1위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은 사람 적게 뽑는다면서 라고 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21년 채용 계획이요 이게 보통 한 90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에서 여기까지가 다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1위부터 2, 3위가 5천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국공 워낙 유명한 데잖아요. 인국공도 이 정도 4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보면 여기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너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이런 데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으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봉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봤는데요. 연봉은 첫 번째 기준은 못 될지라도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전공 직무에 맞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첫 번째 여러분의 기준이 될 것이겠지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긴 합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어느 것을 이거나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도 난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연봉 많이 주는 곳 이런 것들을 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연봉도 있지만 앞으로의 직무적인 비전도 같이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실질적인 연봉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각각 공기업에 대해서는 알리오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준진담 6월호죠. 맨날 헷갈려. 맨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7월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었어요.